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저녁 9시 내 몸의 닥터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좀 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편안하게 강의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내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아마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집중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혈압약 끊는 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슴편환내과 이경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가슴편환내과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대한내과의사회 서울시 의사회 그 법제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 몸의 닥터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도 그렇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항상 궁금해하시는 내용, 혈압약 평생 드실 건가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셔서 한번 배워보면서 여러분들 궁금증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혈압이 이제 진단이 되면은요, 다들 첫 마디가 이제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대개는 이제 약 잘 드세요라는 이야기만 하고, 진료실에서 보통 뭐 나머지 얘기들 이렇게 잘 많이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관심 있는 그래서 약을 끊는 그런 네. 최신 비법을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약을 이제 계속 먹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답답함, 뭐 또 뭐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진료실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이 들어오셨다가 드디어 이제 환자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해결의 이제 실마리 또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의사들이 고혈압약을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음모론 같이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제약회사의 뭐 음모다, 뭐 이렇게 해서 약은 필요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약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혈압에 대해서는 1950년대 말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연구들이 이제 돼서 우리가 120에 80 정도는 평균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고혈압이고, 또 일부는 또 저혈압이죠. 근데 이 정상 혈압하고 저혈압은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거는 병은 아니다. 특히 저혈압을 우리나라에서는 병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60년대부터 사실 치료를 지난 수십 년간 했었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압은요, 보통 이제 사일런트 킬러라고 해서 보통 증상이 없죠. 혈압이 뭐 160이 되고 200이 돼도 대부분은 이제 혈압에 의한 증상이 없고, 보통 이렇게 뒷목 잡으시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내용이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한 10% 정도는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뭐 두통도 진짜로 있는 분도 있고 어지러움도 있는 분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유추하기는 힘들고, 이러한 분들은 대개는 이제 혈압약을 드시고 혈압이 잘 조절되면은 그런 증상이 없어짐으로써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장에는 심근경색이나 이제 심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장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투석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만성 심부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일런트 킬러,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그거는 그냥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이제 드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의사들이 고혈압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기 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환자들이 사실 의사들이 평생 드시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도 이거 평생 먹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하시는 이유는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미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제 보통 진료실에서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의사와 환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고혈압에 대해서 상담도 네.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상적으로 혈압약을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래 그림 보셨다시피 뭐 몇 분 이렇게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바쁘시니까 진료를 하고 환자는 뭔가 계속 물어보고 네. 싶어 하고 그래서 간호사는 나가자고 하고 이제 이런 현실 때문에 이 혈압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혈압약은 이제 꼭 평생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은 또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그 평생 드세요라는 이제 말에 뉘앙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자님 혹시 그 네. 밥을 매일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밥을 평생 어떻게 먹지 이렇게 고민은 안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또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예방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도 평생 먹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된다고 우울해하지 않듯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인위적으로는 저절로는 좋아지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약이든 뭐든 했을 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기 중에 하나인 약을 우리가 매일 먹음으로써 관리한다는 그 뉘앙스인데 그거를 평생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우울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의 어감을 조금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네. 잠시만요. 물 조금만.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약 끊는 비법의 기적이 있을까 하는 내용을 또 준비해 네.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 강의 제목을 보시고 다들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이실 텐데, 약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방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이미 대부분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 부분이죠. 이제 먹는 거, 스마트 이팅.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편안함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맨날 듣는 이야기이실 텐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료실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드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대쉬 식단이라고 뭐 이런 어떤 용어들, 뭐 의학 용어는 사실은 아니고 어떤 약자입니다. 그래서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그러니까 고혈압약을 그러니까 고혈압을 멈추기 위해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약자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그 홀그레인이라고 통곡물,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 그 다음에 요런 그 무지방, 뭐 저지방, 이제 우유나 요거트, 견과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먹는다. 그 다음에 좀 덜 드실 거, 아예 안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덜 드실 거는 뭐 다들 뭐 붉은 고기,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제 함유된 것들, 그 다음에 단 것들, 그리고 짠 것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요. 결국 이거를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에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는 식사는 짜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름지거나 단 것들은 좀 피하고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야채를 잘 골고루 먹는다. 대신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당하게 드신다.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미국 뭐 심장학회라든지 유럽 심장학회에
어떤 가이드라인에 음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정한 음식이 좋고 어떤 특정한 음식이 안 좋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제가 네. 좀 전에도 좀 더 드시거나 덜 드시라고 표현한 게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드실 때 하면 되는데 왜 어렵냐? 이거 뭐 한 일주일은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 꾸준함.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꼭 고혈압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고 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여쭤봐도 돼요, 원장님? 네네. 그 앞에서도 슬라이드에 나왔는데 이게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칼륨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써주셔가지고 네. 여기 예. 이제 뭐 시금치나 바나나 이런 것들 잘 챙겨 먹으면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또 있네요. 네, 네네. 맛집. 예, 그래서 칼륨은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하죠. 소디움, 그러니까 짠 거 이제 소금 이제 그 성분을 얘기를 네네. 하는 건데 얘네들이 우리 몸에 많이 있으면 물 분자를 항상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 칼륨이 이제 신장에서 나트륨을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네네. 때문에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인데 뭐 여기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버섯, 뭐 아보카도 이런 걸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야채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팥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생 야채나 뭐 이런 과일들 좀 적게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제철에 나오는 좋은 그 야채와 과일,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대개 이제 고혈압 진단을 하고 이제 보통 한 달 후에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뵙고 운동 좀 이제 혈압도 조절이 되시는데 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예, 드디어 운동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피트니스 클럽이나 네, 뭐 이런데 뭐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대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제 따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육 운동을 섞어서 하는데 보통 유산소 운동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육 관련된 운동을 이제 하시는 게 추천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이제 심장이 빨리 뛴으로써 그 우리 몸의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근육들 그 심장들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되게 우리가 아는 뭐 빠르게 걷기 요즘 뭐 러닝 많이 하시고 자전거 타기 수영 그다음에 등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대부분 요즘 뭐 운동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걷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걸으세요? 그러면 저는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수치적인 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10,000보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10,000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00보를 걸어도 운동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셔서 10,000보가 운동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걸음수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숨이 약간 차는 정도, 그 다음에 땀도 약간 차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은 20분만 해도 이런 정도의 강도가 되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을 딱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뭐 이제 심박수를 해서 중강도의 운동을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뭐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또 조금 다른 이제 논문들이 나와서 그럼 매일 나눠서 하는 거 하고 네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거 하고 다른가 이런 논문들이 요즘 나오는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주중에 매우 바쁜 분들은 주말에 뭐 등산을 가시던가 아니면은 뭐 조깅을 하시던가 뭐 그렇게 하셔도 죄책감을 오.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막 일주일에 네. 3번 이상 해야 된다고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네. 에이,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한 맞습니다. 번이라도 네.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뭐 뉴스로도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분한테 네, 좀 네. 희망을 주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근육에 대한 건데요. 이제 근육 자체가 혈압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혈압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그 혈관 내에 이제 산화질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혈관 내피의 기능을 이제 높이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서 혈관 탄력성이 증가해서 혈관이 이렇게 딱딱하면은 혈압이 높아지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혈관이 탄력성이 있으면 혈압도 조절이 되고 어떤 합병증도 좀 잘 안 일어나기 쉽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들은 또 혈당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우리 몸에서 제일 단일 근육으로 큰 게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를 키우는 운동을 해라. 허벅지 두께가 건강을 뭐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척도다. 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이런 것 같아요. 이야기 많이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요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이제 네네. 이용하는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도 잘 조절이 되고 결국 혈당이 잘 조절이 되면은 그 이제 혈압도 이제 또 그런 합병증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스쿼트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본인한테 맞는 거를 천천히 그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욕심을 부리시면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혈압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혈압을 이제 가능하면은 끊기 위해서는 혈압약을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떤 때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뛰거나 뭐 이렇게 막 화가 나면 혈관이 수축될 것 같죠.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요즘은 명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이런 심호흡법도 뭐 꼭 이걸 하시라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하루에 뭐 일정 시간 혹은 뭐 주당 뭐 또 어떤 특정한 날 혹은 매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몸과 그러니까 마음을 좀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들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을 여기서는 이제 7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7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거기에 맞게 하고요. 7시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잠의 그 어떤 숙면을 하는지 이러한 그 수면의 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사실은 무호흡하고 고혈압 네네네. 혹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되 이렇게 뭐 무호흡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좀 보시고 이렇게 숙면을 취하시는지도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되게 가족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이제 코를 고는지 뭐 이런 걸 해서 알 수 있고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심혈관 질환에 매우 안 좋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입 A라는 이제 분류, 타입 B라고 해서 이 성격을 나누는데 타입 A는 매우 급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많이 참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심근경색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고 네. 편안한 성격도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 거네요. 네네. 그런 내용들은 오래전부터 네. 이렇게 나온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제 혈압이 있는 분들이 혈압약을 써서 좋아지면 혈압약을 갑자기 임의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은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르게 또 슬슬 빠른 분들은 일주 이내, 늦은 분들은 수개월 이내에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약을 우리가 이제 끊을 때는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우리가 130에 80에 맞추려고 하는데 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분이 이제 운동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활 습관 개선을 잘 하시니 110 정도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걸 확인하고 약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잘 되면은 이제 약을 이제 안 쓰게 되고 이런 어떤 아까 얘기했죠 과학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갑자기 좋아지면 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이 맞아 있는 거에서 균형을 깨트리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물을 이제 특히 고혈압약은 갑자기 이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의사와 이제 잘 보시고 혈압약을 중단하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혈압약을 쓸 때보다 의사를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셔야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또 궁금해하실 그러면 나는 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이제 매우 궁금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린 내용을 보면은 대개 이제 고혈압 진단 초기여서 이제 합병증이 없는 분들이 그런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분이라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확률이 있겠다 보시고요. 혈압이 아주 높은 분들은 혈압약을 완전히 끊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경계 정도거나 일기 고혈압이 있을 때, 혹은 높은 혈압인데도 생활 습관을 잘 해갖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할 의지가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약을 이제 중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약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가 선생님 그러면서 환자가 하는 이야기로 제가 네. 적어놨지만 사실은 환자가 이거를 이렇게 알기는 또 어려우시죠. 그래서 대개는 의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혈압 약도 잘 먹고 생활 습관 개선도 잘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랬을 때 생활 습관 개선 계속 좀 잘 해보세요. 약을 많이 줄이거나 안 써도 될 분 같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도 좀 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환자가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혈압약을 좀 가능하면 적게 먹거나 안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의사도 그런 환자분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려 그러면은 매일 이제 혈압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병원에 어쩌다 한번 와서 잰 혈압이 그분의 혈압을 이제 이야기해 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 중에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이제 혈압 진단은 하루 중에 제일 그 사람의 낮은 혈압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로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재는 게 160이고,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계시다 잰 혈압이 120이다. 그분은 혈압이 120인 겁니다. 아, 편안할 때 측정한 혈압이 정확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니요. 정확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한 거죠. 아, 왜냐하면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치료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그리고 만약에 높은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낮을 때 너무 낮아져요. 혈압약을 쓰면. 그래서 전통적으로 혈압은 하루에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폭 중에 제일 낮은 거를 아직은 기준으로 네.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고 이제 매일 혈압을 측정을 하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가끔씩 또 측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주기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재시는 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좀 높고요. 그리고 하루에 일정 시간에 뭐 재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9시인데 어느 날은 안정돼 있고 어느 날은 누가 옆에서 떠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하루 중에 본인이 제일 편안한 시간대에 제일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재시면은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혈압계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사시면 얘네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신뢰성 있게 잴 수 있는 횟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2, 3년에 한 번은 혈압계는 바꾸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아주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더 낮게 조절이 된다. 이제 이러면은 혈압약을 이제 끊는 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죠. 다만 이때 또 중요한 게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인데 약이나 먹으면 되지 무슨 검사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제 혈압약을 쓰시면서 합병증이 안 생기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그 상태인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은 잘 조절되는데 그분이 가진 위험도가 높고 이미 혈관에 동맥경화도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혈압약 끊으시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하고 그 이런 용량도 조절하고 그렇지만 그 환자분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능한 분들은 이제 혈압약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혈압약은 무조건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전략적인 과학적인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제 약을 좀 적게 쓰거나 이제 안 쓸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치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혈압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는요. 동맥경화라는 그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고요. 단순히 고혈압의 수치나 이제 조절하려고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혈압을 막으면은요. 네. 동맥경화로 진행되는 거를 막고, 그러면 어떤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약이라고 하시면은 다 뭐 화학 제품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약은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우리가 고혈압 때 쓸 수 있는 여러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은요, 다 생약 성분에서 추출하거나 거기서 유효 성분을 화학적으로 순수하게 이제 정제해서 여러 연구들을 거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들도 우리가 쓰는 거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을 실제 못 끊더라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셨듯이 여러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 관리는 의사와 환자가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 뭐 약물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고요. 고혈압뿐만 아니고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이제 만성 질환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 동맥경화의 합병증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우리가 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이제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혈압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혈압 진단받으신 분들을 진료실에서 뵐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중단하시는 분들 한 100명이 있다면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것 같으세요? 궁금해요. 글쎄요, 이게 네, 참 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이제 뭐 이게 국가마다도 다르고 뭐 또 저의 진료실하고 다른 진료실하고 좀 다른데 제 느낌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의 한 10 내지 20%는 가능한 것 정말 같습니다. 생각보다 높은데요, 저는. 네. 네네. 당뇨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또 그래야 된다고 네네.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오히려 고지혈증 약은 여러 이제 동맥경화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지혈증 약은 웬만하면 조절이 잘 돼도 드시는데 네. 혈압약하고 당뇨약은 꽤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약을 중단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력으로 좀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용기 얻으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혹시 네. 이제 약을 드셔서 좀 어지럽다고 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혈압이 얼만큼 정도 떨어져야 어지럽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예, 저희가 이제 협심증 때도 사실 혈압약의 일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네. 혈압을 낮추면서 치료를 하는데,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90에 60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 110 정도만 떨어져도 네. 이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르고요. 다만 그렇군요. 주의하실 게 네네. 이제 혈압약을 드시면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그런 분들은 실제 혈압을 충분히 안정하고 재면 사실 훨씬 더 낮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혈압약을 줄이거나 안 쓰거나 그래야 된 그런 분들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증상과 혈압이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 상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네. 제가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게시판에 좀 미리 올라온 질문인데요. 네. 먼저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요거는 아주 혈압약과 밀접한 질문은 아니지만요.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좀 일시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저혈압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라는 질문을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네.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이제 무엇일까? 이제 그거부터 문제이긴 네.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이제 어지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뭐 영양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제 할 때 대부분은 이제 뭐 일주일에 몇 킬로, 네. 뭐 한 달에 몇 킬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드시는 양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초반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감소되는 체중은요, 대부분 물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90에 60 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비해서 혈압이 좀 분명히 탈수돼서 떨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혈압일 가능성 분명히 있으니까요. 특히 다이어트 하실 때는 뭐 혈압을 가끔씩 좀 재보신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칼로리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지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신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실시간 라이브 보시면서 남겨주신 질문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거를 할까요? 네. 네. 아니면 최희숙님 질문 그럼 한번 네네.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혈압약 20년 이상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을 좀 몇 번 바꾸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여러 가지 약, 뭐 혈압약과 그리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배 통증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 네. 때문은 아니라는 또 말씀 들으셨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내시경도 해보시고 복부 CT도 찍어 보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 때문에 복부 통증이 좀 있을 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혈압약은요, 복부 통증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다만 어떤 특정 이제 계통, 뭐 칼슘 차단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변비를 좀 일으키거나 이제 이런 소화계통에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복통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이분의 경우는 이제
지금 저 약이 그건지는 제가 저 이름들이 하도 많아서 네, 그런데 네. 고지혈증 약 중에서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약을 같이 쓰는 복합제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쓰시면은 예, 좀 불편한 감이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네. 이렇게 통증이 있을 정도면은 예, 혈압약 때문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소화기 내과라든지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 제가 한번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질문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네. 25살 때부터 네. 이제 약을 좀 드시고 계신가 봐요. 네. 좌심실 및 심방 비대로 네. 그리고 암로디핀도 같이 드시고 계신데 이뇨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고지혈증 약도 중성 지방 때문에 오메가3도 처방받아서 드시고 네.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2세신데요. 이제 25세부터고 아마 언제부터 혈압약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뭐 심실에 어떤 비대가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혈압이 높은데 치료를 안 하신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좌심실 비대가 확실히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합병증이 이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특히 지금 약도 지금 프리토 플러스라는 약은 프리토 그러니까 텔미살탄이라는 약하고 이뇨제 성분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암로디핀 한 가지 세 가지 약제를 쓰고 있으면서 이미 좌심실 비대라는 어떤 합병증이 있고 이러한 분들은 사실은 약을 소량이라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좋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시는 것들을 잘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람결의 실련님 질문도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네. 67세 남성입니다. 전립선 치료약 복용하면서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 혹시 조금 이게 과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네, 이거 혹시 네, 전립선 이제 비대 때 이제 쓰는 약 중에서요. 알파 차단제라고 네. 이제 원래는 혈압약으로 개발됐던 약인데 이제 어지러움증도 있고 뭐 그 이후에 많은 약들이 나와서 요즘은 결국 전립선 비대 때 이제 그때 주로 쓰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쓰시는 분들은 예, 그 자체가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혈압약을 드시다가 전립선 약을 드시는데 그런 알파 차단제 계통을 드시면 당연히 혈압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그 고혈압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시고 있는 선생님한테도 전립선 약을 무엇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뇨기과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일단 혈압약으로 잘 조절이 됐다 그러면 전립선 약을 이제 그 알파 차단제 말고 다른 이제 약을 우선적으로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다른 약이 안 들어서 꼭 그 약을 써야 된다. 그럼 내과 선생님이 기존의 혈압약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네,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분이 특히 어지러움 같은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승준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혈압약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도 같이 이제 하루에 한 번 계속 먹다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먹으면 다 먹더라고요. 월요일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네. 집에 다른 혈압약인 텔미누보정이 있는데 이것만 하루 대체해서 좀 먹으면 위험할까요? 네. 고지혈증 약도 다 떨어져서 하루 건너뛰어야 할 것 같은데 의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약을 이제 여러 날 이제 못 드시는 상황이 됐다. 근데 다니던 곳에는 못 가게 됐다. 그럴 때는 평소에 약 받으시면은 뭐 약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이제 그 처방전이나 네네. 아니면 약국에서 받는 그 봉투의 뒷부분을 보면 약이 있어서 그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네. 가까운 내과 가서 좀 처방을 임시로 해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안 되시는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혈압약은요 요즘 한 하루 이상은 가고요. 네. 뭐 이틀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저 경우는 그 알파포지 5의 80하고 텔미누보 40의 5가 사실은 비슷한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저약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몸에서 유효 성분이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네, 해서 뭐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이라 그러면 일단은 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성분도 잘 모르고 용량도 모르는 약 드시는 것보다 빨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주치의한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어떤 거 드시는지 뭐 한번 사진 찍어 놓거나 잘 메모해 두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야식 뭐 먹지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브이웰 브로멜라인 요 약을 이제 드시고 계신데 혈압약, 고지혈증약 아침에 복용 중인데 이제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좀 텀을 두고 먹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죄송한데 제가 브이웰 브로멜라인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네. 이제 상품명 말고 네. 성분명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조제를 네. 드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진료실에서도 물어보시는 네네. 이제 질문인데 그 이제 보조제가 사실은 이제 보조제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약하고의 상호작용들이 이렇게 잘 서로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보조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대개는 없으시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이제 네. 살펴보시고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마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좀 다이어트 때문에 복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빈님 질문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뇌동맥류 네. 진단받으셨나 봐요. 혈압도 네. 있으시고요. 좀 네. 연세가 있으신데 네. 이제 혈압약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드셨고 이제 비만 관리, 식단 관리는 주 4회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시나 봐요. 네. 질문은 아니고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네요. 라고 또 응원의 댓글을 또 아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특히 뇌동맥류 있으신 분들은 네, 혈압 네, 네.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주 잘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땅콩 인형님께서는 또 편안하게 진료받는 기분이라고 너무 원장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네. 좋으시다고 네. 이렇게 또 칭찬의 댓글을 또 주셨네요. 그리고 김재민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혹시 혈압약을 먹다가 끊으면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내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이 질문도 사실은 진료실에서 많이 이제 네. 듣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혈압약을 계속 꾸준히 잘 드신 분도 이게 약이 내성이 이제 생기지는 않는가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논문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거나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또 혈압약을 드시다가 끊고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이제 동일한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네.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카시아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한 달 전에 혈압약을 끊었는데 최근 다시 띵 하고 피곤해졌습니다. 혈압 때문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혈압약을 이제 끊으시는 상황이 혈압이 진짜 잘 조절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보다 낮아서 네. 혈압약을 끊어도 이제 원래 좀 높아져도 정상 부분이 될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균형이 잘 맞았는데 임의로 끊어서 혈압이 올라갔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혈압약을 이제 의사가 이제 권고를 했건 아니면 환자분이 임의로 그러시면 안 되지만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혈압을 잘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것들이 혈압 때문이냐고 물어보시기 전에 일단은 본인의 혈압을 제일 안정된 상태에서 재보셔야 되고요. 그게 뭐 140에 90 이상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약을 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보겠습니다. 누워서 가정용 혈압계로 재면 98에 60, 70 정도 나오는데 앉아서 재면 110에서 115에 60에서 80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제 진짜 혈압인가요? 이런 질문 또 주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을 우리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혈압을 어떻게 재는가를 이제 뭐 각국 우리나라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 대부분은 이제 앉아서 재는 거를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를 보면은 사실 누워서 재나 앉아서 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네. 다만 누워서 재시고 바로 앉아서 바로 재시면은 그때 스트레스 자극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자세를 바꾸셨으면 바꾸신 다음에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제 혈압을 재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보르미님 질문도 제가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기 133, 이완기 65 정도 나옵니다. 아직 혈압약을 복용하지는 않는데 요거 좀 운동이나 노력을 해서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59세이고 여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혈압 진단을 할 때는요, 그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5, 우리나라 말로는 또는 이완기가 90 이상을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그 범주에 속하면은 고혈압이고요. 저분의 혈압은 사실은 이제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죠. 수축기 혈압이. 이완기는 정상으로 봐지지만, 그러면 수축기 혈압으로 이분은 이제 고혈압 전 단계인데, 그럼 고혈압 전 단계는 어떻게 하는가? 이분의 이제 가지고 계신 위험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약을 좀 일찍 씁니다. 그래서 위험인자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있지만, 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55세 이상, 그리고 뭐 고혈압에 가족력이 있는 것도 또 위험인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비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 보셔서 만약에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두 네. 가지 이상 있으시면은 약을 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익상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발이 며칠째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던 혈압약을 바꾼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발이 붓는 게 혈압약 때문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네. 혈압약 때문에 이제 발이 붓는 경우도 종종 있죠. 특히 이제 칼슘 차단제라고 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그 약 중에 하나인데, 그 약의 일부의 환자분들이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건 약물 때문이라서 양쪽 다리가 같이 붓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쪽 다리만 부으신다 그러면은 약보다는 다른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병원을 가보시는 게 네, 좋겠다고 맞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시간 금방 네. 가죠? 네. 네, 50분이 이렇게 금방 가는데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 주셔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요즘 너무 날씨도 덥고 한데 맞습니다. 좀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하나 있다면은 딱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해볼까 봐요. 네. 요즘은요, 그 겨울뿐만 아니고 이렇게 네. 무더위,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 때도 순환기 질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날씨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혈압을 이제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 중에 또 약을 또 안 쓰게 되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20% 정도의 분들은 끊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몸의 닥터 라이브 이경진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토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